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꿀팁남 TV의 꿀녀 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남 길건우입니다. 오늘 장외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네, 오늘 제목은 장외 주식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장외 주식을 해라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래. 우리 결론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어려워. 그 다음에 확률도 낮아. 낮아요. 저희가 그 전에 임상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임상 성공률보다 더 낮아. 그래요? 그렇게 낮아요? 더 낮아요. 오. 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정말 이제 저희 불나방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불나방처럼 달라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도 아예 모르시고 뭐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좀 알고 있어야지 안 당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런 뭐 주의점들도 알고 있어야 조금 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준비해봤습니다. 장외 주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시장 외 주식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주식회사라고 하면 네. 주식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게 코스피, 네. 코스닥, 그 다음에 코넥스라고 있어요. 코넥스 알죠? 네, 코넥스에도 네. 이제 벤처기업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외에 존재하는 거를 네. 이제 장외 주식이라고 하죠.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 코넥스를 외. 제외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걸 장외 주식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도 그랬고 뭐 SK 바이오팜도 장외 주식에서 엄청 핫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IPO를 한다라고 하면 네. 먼저 핫해지는 게 장외 주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얘네들이 상한가가 예정이 돼 있어. 지금 예를 들어서 카뱅 난리예요. 네. 카카오뱅크 난리 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빅히트 이제 오늘 내일이 이제 청약 일정이잖아요. 네. 네, 이제 방송을 나가게 되면은 이제 끝났을 텐데 그 전에 또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장외 주식 거래량이요. 네. 일반적으로 1,000억 원이 안 돼요. 월별로. 근데 1월 달에 한 890억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9월 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8월 때가 1,400. 네, 거의 뭐 오른 걸로 따지면은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거래량이 등을 한 거예요. 그게 바이오팜 때문인 거죠? 바이오팜 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에 네. 별로 할 게 없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IPO를 첫 달군 게 SK 바이오팜. 두 번째가 어디였어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이제 빅히트가 기다리고 빅히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게임 하나가 또 있죠. 네, 이게 크래프톤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들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선 반영이 먼저 장외 주식이 먼저 달궈지고 그다음에 IPO, 그다음에 네. 주식 시장 요 순서대로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궁금한 게 이제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거래하려면 네. 이제 그냥 그 거래하는 그 창 열어서 하면 되잖아요. 장외 주식도 네. 그걸 통해서 하는 건가요? 거래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창을 열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 그 당근마켓 아세요? 당근마켓 알죠. 네. 요즘 핫하잖아요. 중고 직거래 네. 사이트. 네. 근데 그거 보면 올릴 때 게시판에 올리죠. 네. 장외 주식 거래는 게시판에 올려서 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MTS, HTS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거래창에 올리는 거예요. 게시판에. 나 이거 얼마에 팔 거야? 내고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하는 거 있어요. 네. KOTC라고. 장외 주식을 하는 건데 이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하는. 네.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하는 유일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증권 플러스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엔젤릭. 뭐 엔젤리너스? 커피는 나중에 먹는 걸로. 네. 네, 그러니까 엔젤 투자라고 들어봤잖아요. 엔젤 투자? 네, 벤처 이제 들어본 것 기업들. 같기도 하고. 맞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엔젤 리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거 거의 화석이에요. 네. 왜냐면 이 장외 주식 거래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근데 방금 얘기한 당근마켓 수준. 네.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HTS, MTS 이렇게 딱 있는 게 버려요. 아니네요. 버리세요. 네. 전 몰랐네요. 그게 가능한 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하는 KOTC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럼 방법별로 뭐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장단점은 있죠. 이제 KOTC부터 보자라고 하면 이제 제도권에서 하는 유일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교적 그러니까 안전하다? 안전하다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고거래 사이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그쵸. 싸게 살 수는 있지만 벽돌이 날라온다라고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 매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거지만 그래서 안전적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안전적이다라고 하면은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한 136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왜냐면 아무나 등록을 안 해요. 어떤 데를 하냐? 자본 잠식 상태 아닌데.
그다음에 매출액 5억 원 이상 돼야 되고요.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절하게 돼야 돼요. 네. 그다음에 전자 등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등록을 합리적으로 돼야지만 신규 등록이 가능하니까 네. 종목 수가 작아. 대신에 안정적이야. 근데 종목 수가 너무 작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없어. 네, 이제 이런 장단점이 있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증권 플러스라고 있어요. 네. 비상장주만 취급을 하는. 근데 증권 계좌 입고가 가능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증권 계좌로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여기는 삼성증권이랑 연계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MTS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계좌 통화니까 당연히 뭐 저희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즉시 매도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4,800개 넘는 비상장주가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아까 크래프톤 얘기했잖아요. 네.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소액 매부는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 사용자도 많아요. 내고가 가능하죠. 반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 네. 그럼 수요가 많으면 떨어지겠지만 그죠? 공급이 수요가 너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죠. 그래서 너무 비싼 경우도 많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이제 제가 엔젤리그 얘기했잖아요. 네, 엔젤리그. 엔젤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엔젤 투자를 하는데 모가 있고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펀드, 자펀드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주체자가 있고 그 밑에 따라가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엔젤 투자자 먼저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받아가지고 나머지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엔젤리그가 조합 그렇죠.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나 말고 조금 더 전문가가 고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죠. 근데 반대로 조합이잖아. 팔 때 마음대로 못 팔아. 네. 그러니까 소액 투자는 가능하지만 네. 팔 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화석 얘기했죠. 네. 화석 어디예요? 아까 뭐 가장 38. 당근마켓 같은 당근마켓 38 커뮤니케이션.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할아버지 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게시판으로 한다. 아까 진짜 말했던 그 게시판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말 1대1로 게시판에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네. 그다음에 뭐 너무 물건들이 많으니까 가격 비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 둘러보면서 여기를 먼저 38을 먼저 보면 이 정도 가격이 뭐 최소부터 최고가가 이렇게 있구나. 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데서 또 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브로커들이 중간에 꼭 껴요. 38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너무 비싸게 사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것보다 혼자 다 해야 돼. 혼자 다 해야 돼요? 네. 장단점이 근데 너무 뚜렷한 것 같아요. 너무 뚜렷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이 더 많게 들리는 건 왜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 이제 38 같은 경우가 워낙 물량도 많고 네. 당근마켓이 조금 많이 활성화가 돼서 38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게시판으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38 커뮤니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장외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꼭 알아야 둬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면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예. 게시판 글 검색을 할 수 있는데 빨간색 검색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돼요. 빨간색 검색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빨간색 글씨로 된 것만 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빨간색은 유료예요. 유료예요? 네, 그러니까 무료보다는 유료가 확률이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 네. 그러니까 없다라는 건 아니야. 조금 더 낮아. 그러니까 유료를 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결론은 좋은 놈 만나야 돼요. 브로커도 그렇고. 좋은 브로커를 만나야 되는 게 이게 거의 구할이다. 거의 전부네요. 전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좋은 브로커가 별로 없어. 그래요? 별로 없어. 왜냐면 그들도 돈을 남겨야 되니까. 그리고 장외 주식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매수자가 우선인데가 아니고요. 네. 매도자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 매도자가. 매도자. 그러니까 무릎 꿇고 빌어야지 줄까 말까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요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네. 아는 게 없으면 눈탱이 맞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액으로 이게 많이 아냐 몰라를 어떻게 하냐면 가격 내고 치는 거 보면 알아요. 이거 안 해봤구나, 초보자구나, 네. 주린이구나 하면 눈탱이 맞죠. 그리고 소액으로 한다. 네. 100%예요. 주린이구나. 이런 게 티가 나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런 세 가지 정도만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 더 손해를 볼 확률이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래 방법의 주의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게? 주의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장외 시장은요, 원래는 네. 우리 리그가 아니야. 그럼 그들만의 리그야. 그러니까 다른 세상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사고 파는 게 어렵지 않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갑자기 10억짜리 부동산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선뜻 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복고인들 입장에서는 맨날 하는 게 그 거래인데, 그쵸. 그러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보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네.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들도 있어요. 비상장주 잘못 건드렸다가는 깡통 찬다. 저 이게 비상장주를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유는 뭐 이제 갑자기 이거를 제가 커밍아웃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업군인 출신인데 네. 돈 많이 모았거든요. 그걸로 잃었어요? 그거를 이제 선배가 이거를 브로커를 하고 계셨어요. 그럼 투자해라. 그럼 투자했는데 가셨어요. 그랬구나. 나 해외로 가셔가지고 다 날렸어요. 씁쓸한 이야기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도 당한다라는 거. 왜냐면 그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장외 주식을 하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잘 알아봐라. 확인을 제대로 했냐 등등등을 저는 정말 입에 침이 막 튀기도록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상장 일정이나 계획들은 필수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네. 왜냐면 말 그대로 상장 직전이잖아요. 근데 장외 주식이라는 건 상장이 안 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상장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상장 얼마나 돼요? 자, 임상이 통과될 확률이 제가 한 9.3%라고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아까 어렵다 그랬죠? 더 어렵다 그랬죠. 네. 1%. 1%야? 1%. 그리고 상장은 될 수도 있어. 죽기 전에 언젠가는. 아니면 회사 사라지기 전에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 될 수는 있지만 너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계획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체크를 먼저 하시는 게 좋고 네. 너무 저가에 산다라는 건 포기하세요. 이유는 너무 저가라는 거는 일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지 타산을 정확히 따져서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일 때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세금도 내야 돼요. 세금도 내야 되나요? 세금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세금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돼요. 이 세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소액 투자자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증권거래세도 한 0.2% 정도 내고요.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대주주 같은 경우는 20%, 1년 이상 또 보유하면 또 20%. 1년 미만을 보유하면 또 30%.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세금 조항들도 있기 때문에 네. 세금도 무조건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저 원래 이렇게 꿀팁에서 이야기 들으면은 되게 막 하고 싶은데 하지 말고. 하고 싶지 않아요. 어려워. 머리 아프고. 제가 오늘은 솔직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우선은 아까 제가 앞에서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38부터 하지 마세요. 네, 안정성이 높은 것부터 하세요. 네. KOTC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더라도 유니콘 기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1조? 1조 넘어가는. 네. 네, 근데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도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상장주를 너무 비싸게 산 거야. IPO를 했는데 내 거보다 더 아래야. 네. 근데 아까 소액 거래가 비상장주는 잘 안 된다 그랬죠. 제대로 물린 거죠. 네. 어떻게 빠져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물리면 다행이지. 상장도 못해. 팔 데가 없어. 네, 이런 정말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필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대부분은 꿀팁을 줬어요. 네. 잘하는 방법. 네, 오늘은 다른 꿀팁이죠. 피하는 방법. 피하는 방법. 눈탱이 안 맞는 방법. 피하는 게 근데 돈 버는 거라니까. 정말요. 왜냐면 이 수익은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해를 얼마나 잘 방어를 하느냐, 리스크를 얼마나 해지를 잘 하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에 묻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오늘 최종 교훈은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외 주식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할 거면 제대로 알고 해라. 단 확률은 1%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외 주식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